네, 유람선 침몰 사고 나흘째, 가해 크루즈선 선장이 구속되고 사고 당시 추가 영상도 공개되고 있지만 가장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구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지에서 우리 신속대응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수색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일단 방금 현지에서 김대근 기자도 전달을 했지만 다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잠수사들이 직접 수중 수색,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상 수색만 해왔는데 물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한 겁니다. 단지 이제 큰 기상 상황 악화가 없기를 빌어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건데요. 오늘 아침 유속도 또 느려지고 또 수심도 얕아졌습니다. 유속이 시속 4.3km인데 가장 유속이 빠를 때가 15km, 시속 15km 정도였으니까 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고요. 또 수심도 7.6m. 물론 평상시 다뉴브강 수위에 비하면 아직도 깊은 편이지만 그래도 가장 깊을 때 9.3m보다는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헝가리 당국이 아직 100%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헝가리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측 잠수사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상 상황을 봐야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헝가리 경찰청장이 피해 가족과 어제 만난 자리에서도 최후의 한 명까지도 헝가리 당국이 소중히 생각하고 수색 활동 최선 다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봐선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까? 네, 현지에서 지금 준비 인원이 25명인데요. 이 중에서 18명이 오늘 이제 내일 투입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지선 같은 큰 배에서 이제 사다리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속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 이제 그 18명 말고 7명은 오늘도 헬기와 그리고 보트 등에서 이제 수상 수색 활동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네, 기상 상황이 내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그 날씨가 사실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작업이 미뤄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헝가리 당국에서는 인양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당국이 원래 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제 인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측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양 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유해가 훼손이 된다거나 아니면 선박 자체가 파손이 돼서 그 증거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진다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지 일기예보를 보면 앞으로 6일 정도 동안은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예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기를 빌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현장에 도착은 했지만 상황 탓에 투입되지 못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장비들을 다음 주에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인양용 크레인 접근이나 유실 방지망 설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아직 수심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평소보다는 깊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는 투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 수중 수색과 선박 인양과 별개로 이제 수상 수색도 하고 있는데 이거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지역 유속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빠를 때는 10에서 15km 1시간에 이 정도 됐는데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80시간 넘어서 거의 90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실종자들이. 그렇죠? 그런 상황을 보자면 과거에 이제 다뉴브강에서 있었던 사고를 보면 인접한 세르비아나 루마니아의 댐 지역에서 발견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신속대응팀 관계자들 역시 세르비아나 루마니아 측이 현재 그 철물댐 인근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근데 수색 반경을 지금 현재 50km에서 더 넓히기는 현실적으로 연료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인접 국가와 상호 협조를 지금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혹시나 민간인들이 실종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한 어떤 기자회견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당초 얘기한 게 갑판에 있다가 이제 물에 빠졌을 경우에 50km가 아닌 더 먼 거리를 갔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헝가리 이제 국민들이 발견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이면 알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헝가리 당국이 이제 헝가리 대테러 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그런 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다뉴브강에서 동양인으로 보이는 실종자나 시신이나
발견이 된다면 즉각 어디로 신고를 해달라 네네. 이런 내용이 될 테니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 발견이 된다면 좀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저희 그 김대근 기자도 전해주긴 했는데 이 수색 과정에서 수상 수색 과정에서 유실물이 좀 발견되기도 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유실물이 총 6점인데 이제 모자나 배낭 그리고 식탁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일단 우리 관광객들의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판단이 있었는데 네. 다만 이제 모자에 머리카락 등이 발견이 됐으니 헝가리 경찰이 이에 대해서 감식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이 가해 선박의 선장이죠. 크루즈선 선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고 그 현지 경찰이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부주의나 또는 태만에 의한 인명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했고 이를 헝가리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네. 현지 언론에서는 만약 선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최대 8년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구속 기간은 한 달이고 물론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면 석방이 되지만 부다페스트로 지역이 한정이 되고 또 전자발찌도 차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사고 원인과 그리고 사고를 내고도 왜 바로 신고 없이 항해를 계속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선장이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뭐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데 충격을 자신도 받았다 이렇게 애도의 뜻을 강조했지만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네. Ennek az a lényege, hogy hibát nem követett el, tehát gyakorlatilag navigációs hibát ő nem követett el. Ez a lényege. Nyilván részletesebb vallomást tett tanúként. 그 크루즈선 선장 측은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측 검사 2명도 현장에 파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대사관에 이렇게 법률 지원을 위해서 파견이 나가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그리고 주 독일 대사관에 있는 검사 2명이 이제 현지로 파견이 되게 됩니다. 네. 주로 할 일은 이제 우리 현재 국민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어떤 법률 지원 등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 가해 선박 선장의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수사 공조가 필요하다면 현지 사법당국과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추가로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이 선장이라든지 이 사고 경위를 좀 파악할 만한 좀 새로운 징후가 포착이 됐다고요? 네, 좀 더 사고 당시의 정황이 명확하게 담긴 CCTV가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 이 가해 선박이 우리 관광객이 탄 소형 유람선을 뒤에서 밀듯이 이렇게 가다가 그 가해 우리 유람선이 이제 전복이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영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추돌 한 뒤에 후진을 하다가 또 15초 정도 멈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전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멈췄다는 거는 사고를 어느 정도 인지했을 수도 있겠다는 바로 생각이 그 드는데요. 부분입니다. 예, 멈췄다는 점에서 사고를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워낙 2배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혹시 모르진 않았을까 사고 당시를. 근데 멈췄다는 건 사고 당시를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네. 보면 영상에 그 물에 빠져 있는 승객 5명에서 6명 정도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배에서 플래시가 장착된 구명조끼가 이제 물로 떨어지는 강으로 네.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점으로 봐서 물속에 조난객들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분 정도 계속 운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네. 또 신고 자체도 10분이 지나서야 했는데 이 선박이 큰 선박이기 때문에 자동 선박 식별 장치라고 해서 배에 가면 레이더로 근처에 어떤 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도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본 건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고 당시 상황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좀 의문점이 많은데 그날 이제 날씨가 좀 안 좋았는데 이게 배가 뜬 거 자체가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가해 선박에 대한 조사를 함과 동시에 또 헝가리 경찰이 이 유람선의 위법이나 뭐 과실 유무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헝가리 법령에는 유람선 측이 승객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객실이 있는 배의 경우에 안에서부터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고 있으면 물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행동에 방해가 돼서 빠른 탈출을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객실이 없는 배는 이제 갑판만 있는 배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의무화해야겠지만 그 객실이 있는 선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고를 낸 선박 회사가 지금 현재 구명조끼를 자신들은 비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7초에서 8초 정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으면서 아마 조치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사전에 이제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입는지 이런 교육들이 있었는지는 또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폭우 속에 야경 투어 진행한 것 자체는 현재 위법이 아니다. 이게 이제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다뉴브강 야경을 보는 투어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저녁 뭐 7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대라면 그 시간대에 이런 대형 크루즈선이 강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현지에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És ugye hát ez egyszerűen elképzelhetetlen, mert ugye 8 és kb. Olyan 10 óra között van a legaktívabb rész ugye az esti hajókázásban itt a Dunán. Tehát akkor így még ezekkel a nagy hajókkal itt még kiállni, meg stb. Hát 지금 사고 발생 90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 구조한 7분을 빼고는 계속해서 추가 구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반적인 선박 사고의 경우에는 배에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구멍이 난다거나 어디 부딪혀서 구멍이 나거나 하면 배가 서서히 침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이제 선박 사고 같은 경우 타이타닉 이런 영화를 보면 그렇죠. 근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워낙 뒤에서 큰 배가 갑자기 들이받다 보니까 손 쓸 틈도 없이 배가 전복이 됐고 침몰한 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승객들이 조치를 할 시간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다만 공해상도 아니고 이게 한 나라의 수도에 있는 강에서 난 사고잖아요. 그렇다면 뭐 물에 뜬 아까 사람들이 있었다면 구조 작업 같은 것들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신고도 좀 더 빨리 되고 그 가해 선박에서 바로 어떤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이 정도로 커지진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또 네. 선박이 오래됐다는 점도 뭐 많은 언론에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선박 회사 측은 뭐 대부분 그 지역 다니는 배 40에서 70년 된 거 기본이고 또 내부 엔진이나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는 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배 자체가 노후한 것이 배가 좀 더 취약하게 그러니까 외부 그런 충격에 취약하게 된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 헝가리 현지에서도 좀 추모의 물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현지에 있는 이제 기자들이 그 보도를 했지만 헝가리 당국 뭐 다뉴브강 사고 현장에 이제 추모 촛불, 꽃, 그럼 편지들, 손편지들 그리고 일부 헝가리 시민들은 뭐 강가를 보면서 기도를 하거나 또 묵념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대사관 근처에도 이제 추모와 애도의 의미를 담아서 꽃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헝가리 사람들 평소에 한국인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또 근데 이번 사고에 대한 미안함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이런 사고가 났어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것 같고 예. 뭐 헝가리 현지에서 뭐 아리랑을 부르면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추모제 같은 것도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국내에서도 이제 이번 주 각종 주말 행사에서 좀 행사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하면서 실종자들이 조속히 발견되길 바라는 그런 추모의 묵념 이런 시간들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네, 헝가리와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고 있으니까 좀 수색 작업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건열 기자 수고했습니다.